안녕하세요. 29살 여성입니다. 일전에 제 글에 달린 댓글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요. 대를 이어서 무속인이 되는 거면 저주받은 게 아닌가? 목사님을 찾아가 보셈.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주받았다. 저주받았다라. 일단 전요. 저주받았다라는 저 말을 처음 들어본 게 아니랍니다. 저주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모를 때부터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들어왔던 소리인지라 뭐 낯설지는 않은 말이에요. 제 기억에 처음으로 저주받은 여자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저는 동네에 있는 작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동네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꼬꼬마 친구들도 전부 다 같은 유치원이었고요. 노란색 유치원 원복 입고 유치원 버스 타고 다니는 그냥저냥 키 작은 꼬꼬마 아이였어요. 하루는 집에 돌아와서 알림장 같은 걸 엄마가 읽어보시더니 우리 희야 며칠 있으면 좋은 데로 소풍 가네. 소풍 가는 날은 6월 초 현충일이 가까운 날이었으므로 국화꽃 한 송이씩 손에 들고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현장학습을 가는 날이었더랬죠. 점심 도시락과 국화꽃 한 송이씩, 이게 준비물의 전부였으므로 엄마는 동네 슈퍼에 가서 김밥 재료 준비를, 그리고 국화꽃은 현장학습 당일에 사는 걸로 준비를 완료했죠. 그리고 현장학습 당일날 엄마가 새벽부터 싸주신 도시락을 가방에 넣고 국화를 사기 위해 엄마랑 꽃집에 갔어요. 역시 동네 꽃집인지라 같은 유치원 친구들도 엄마 손잡고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다들 손에 하얀 국화꽃 한 송이씩 들고 제잘제잘 떠들고 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꺼낸 말은 엄마, 전 꽃 2송이 사주세요. 그렇게 제가 짧게 대답을 했고 하나밖에 없는 딸의 말버릇을 모르고 지나쳤을 엄마가 아니기에 희야, 친구들은 다 한 송이씩 가져가는데 우리 희야만 2송이 가져가게. 희야 욕심쟁이가. 엄마가 절 살살 달래려 하셨지만 때는 뭐 이미 늦었죠. 전 꽃집에 빽빽히 꽂혀있는 국화 2송이를 손에 꼭 쥐고선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렇게 동네 아줌마들의 시선을 받으며 유치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유치원 버스에 올라타고 현충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이동하는 유치원 버스 안에서 전 같은 반 친구 여름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름아, 나 너 주려고 꽃 하나 더 가져왔어. 꽃? 나도 있어. 우리 언니 꽃은 좀 시들었는데 그 꽃 우리 언니 주면 안 돼? 여름이는 일란성 쌍둥이였거든요. 여름이랑 여름이 언니는 같은 유치원, 같은 반에 다녔고요. 언니를 생각하는 여름이의 말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 돼. 그 꽃 네 거야. 너 주려고 사왔다니까? 그렇게 전 여름이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저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이었는지 여름이는 울먹거리기 시작했고 앞쪽에 앉아있던 여름이의 언니가 선생님을 대동하고 와서는 자기 동생을 왜 울리냐며 저에게 퍼부어댔지만 개의치 않았던 전 닭똥 같은 눈물을 떨구며 울던 여름이의 손에 끝끝내 국화 한 송이를 쥐어줬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현충원에 도착하여 도시락도 먹고 국화꽃 들이며 묵념도 하고 아무 일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듯 했으나 유치원 버스에 타려고 짝꿍과 손잡고 줄을 서 있을 때쯤 여름이는 그체를 한 건지 배를 잡고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당황하고 여름이 언니 가을이는 더 당황을 하고 선생님은 완전 당황했죠. 일단 다른 아이들부터 유치원 버스에 태우고 배를 잡고 울어대는 여름이는 버스 조수석 선생님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현충원에서 우리 동네까지의 거리는 한 30분 정도? 핸드폰도 없던 때라
아파하는 여름이를 선생님이 달래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렇게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버리고 말았어요. 동네에 인접한지라 넓지 않은 도로였는데 고개주행을 하던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전봇대에 버스를 들이박아 버렸죠. 나중에 그런 사고였다고 엄마가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수석, 그러니까 선생님과 여름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는 전봇대와 바로 부딪힌 그 자리였어요. 구급차, 경찰차, 구경하는 사람들. 경찰 아저씨들은 우리를 버스에서 끌어내리셨고 우리를 살펴보시며 다친 곳이 있는 아이는 옆에 서 있던 구급차 쪽으로 보내셨어요. 뒤쪽에 앉아있던 우리 중에 크게 다친 아이는 없던 걸로 기억되네요. 그렇게 여름이랑 선생님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고 저와 나머지 아이들은 경찰 아저씨와 다른 어른들의 도움으로 집으로 귀가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천만다행이라며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셨고 자기 전에 청심환 하나를 먹여주셨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빠 차를 타고 엄마와 함께 유치원에 갔을 때 들었던 소식은 여름이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여름이의 부모님 그리고 가을이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어요. 유치원 원장님과 다른 선생님들은 울며 손이 발이 되게 여름이 어머니께 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참담한 상황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쟤야, 쟤!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던 여름이의 어머니가 제 앞에 서 계셨어요. 저를 향해 삿대질하던 가을이, 뺨을 때리시던 가을이 어머니. 가을이가 현충원으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렸던 거겠죠. 놀라 굳어버린 우리 엄마 아빠에게 삿대질을 하며 저 고양이 눈깔 지 엄마 눈이랑 팡박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그 엄마의 그 딸이라더니 네가 방정을 떨어서 여름이가 잘못된 거야. 이 저주받은 년들아. 예전에 동네에서 여름이 어머니를 포함해서 가까이 지내던 아줌마들끼리 개를 했다고 했어요. 적은 액수가 아니었고 개주가 돈을 들고 튀기 전날 밤 우리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을 끌고 개주의 집에 찾아가서 생뚱맞게 커피 얻어 마시러 왔다며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별말 없이 커피를 마시고 다른 아줌마들은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엄마가 개주에게 생각 고쳐먹고 우리 계속 얼굴 보며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그렇게 물으셨다는데 다른 아줌마들은 뭐지 하는 반응을 보이셨고 개주는 아무 말 없이 커피만 마셨고 끝내 엄마는 돌직구를 날리지 않고 다른 아줌마들이랑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개주가 야반도주한 걸 알게 된 아줌마들은 엄마의 실체를 대충 파악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린 아빠가 절 뒤로 감춰주셨고 여름이의 아빠도 무표정한 얼굴로 여름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한쪽으로 데리고 가시기 전까지 그냥 못 박힌 듯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선생님들과 병원에 가서 여름이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여름이를 멀리 떠나보낸 여름이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미쳤었나 보다. 희야, 아줌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쏟으셨지만 어린 마음에도 뭔가 심란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게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저주라는 말을 듣게 된 일이고요. 저는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의 발자국을 보는 저주를, 그리고 세상에 태어날 생명을 느끼는 축복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느끼게 될 때마다 저주와 축복이 항상 같이 있다는 걸 실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저주받은 년이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그 이면에는 축복이라는 뜻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제 스스로 위로해야죠 뭐.